자,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C반, 화요일 날 5교시 되겠습니다. 이 수업은 C반을 위해서만 촬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공개하면 다른 반도 다 볼 수 있겠죠. 아,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별로 좀, 약간 좀 안 좋아하는 부분인데, 수업하다 보면 안 좋아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어이구, 어디쯤이냐 봅시다. 아이고. 정선생 여기까지 했죠. 아, 숙제 선생님 내준 숙제 잘 했습니까? 숙제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이거 이 페이지 본 김에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의 크기는 왜? 아니 우주가 팽창하는 해서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는 멀어지는데, 그래서 우주가 커지는데 은하도 커지느냐? 커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 선생님이 어제 힌트로 순서 순서를 얘기했는데, 대폭발 우주론에서 이제 그 우주가 팽창, 폭발해서 이제 쭉 빅뱅해서 커지는 과정에 은하는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졌죠. 한참 있다가. 그래서 팽창하고 있는 도중에 어딘가에서 군데군데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걔들 자체는 팽창할 이유가 없죠. 그냥 가는 길에 어디서 지들끼리 뭉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은하들끼리, 그 은하들끼리가 아니고 은하 안에 별들끼리는 그 거리가 멀어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 이번 페이지는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대폭발 우주론, 사실은 뭐 이 말이 결국 빅뱅 우주론이죠. 이 1학년 때 그 했던 내용이죠. 우리 1학년 때 했던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쭉 같이 보게 됐습니다. 허블 선생님이 그 드디어 외부 은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외부 은하를 관찰하던 도중에 외부 은하들의 그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관찰을 해서 뭔가가 계속 이렇게 커져 나가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그 얘기를 보니까,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1948년에 가모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찌 보면 약간 좀 숟가락만 얹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서, 어, 뭐 대폭발 이후에 현재까지 우주가 쭉 팽창해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계속 감속하고,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은 반면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내용으로 가모 선생님이 정리를 해 두셨나 봅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초고온 상태였는데, 그런 초기 우주에서 방출된 복사가 지금까지 냉각되어서 우주 전역을 뒤덮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모 선생님이 예측이라기보다는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그래서 아마 그게 관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이따 얘기해 놓을 겁니다. 우리가 좀 잘 관찰하면은 그렇게 쭉 퍼져서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매우 뜨거웠던 것이 쭉 식었는데 아마 이 정도 온도가 될 것이고, 이게 잘하면 좀 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어, 반면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적인 우주론은, 뉴턴 선생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주장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뒤에 나오는 호일, 뭐 본디, 골드, 금덩어리입니까? 이 쌤들이 정상 우주론이라는 이름으로 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약간 좀 선생님 보기엔 좀 황당한데, 우주가 좋아 팽창하는 건 인정, 팽창을 하는데
대신에 우주의 밀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팽창을 하는데 밀도가 그대로, 팽창하면 밀도가 줄어들어야죠. 근데 팽창하는데 밀도가 유지되려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죠. 새로운 물질이. 새로운 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죠. 이거, 글쎄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건 모르겠고, 일단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질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밀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커지니까. 그러면서 온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우주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상 우주론은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대폭발 우주론은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은하들끼리 간격이 계속 이렇게 멀어지고 우주 전체는 어찌 됩니까? 밀도가 작아지고 또 화학신을 얘기하는 단열 팽창을 쭉 하다 보면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죠.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좋아, 커지는 거는 인정, 우리도 인정. 그런데 밀도 온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총 질량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정황상 대폭발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예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확인이 되죠. 이를테면 이런 때도 했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정도다 라는 것은 대폭발 우주론에서 예상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그랬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것이 요 두 분, 펜지아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두 분이 발견한 건데, 이분들은 과학자라기보다는 기술자. 선생님이 약간 좀 아주 무시해서 말하자면은 AS를 하시던 분들입니다. 이분은 안테나를 수리하는 중에 안테나 기술자들이셨나 보죠. 근데 말은 그랬지만 사실은 학식이 꽤 높은 그런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안테나에서 어떤 이상한 잡음이 나오는 거죠? 안테나가 어디 있습니까? 요 사람 뒤에 지금 요렇게 보이는 요게 안테나입니다. 이거 혼형, 꽃갈형. 우리 학교 운동장에 지금 있는 스피커가 요렇게 생겨 있죠. 스피커처럼 생긴 그런 안테나인데, 이게 자꾸 이상한 잡음이 생겨서 가보니까 비둘기 똥이 막 있더라는 거죠. 비둘기 똥도 막 청소하고 했는데 청소해도 그런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테나 방향을 일로 했다가 온 방향으로 다 돌려봐도 늘 똑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근데 이때 이 펜지아스 윌슨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대폭발 우주론자들이 쓴 논문을 읽었어요. 아마 우주가 폭발을 해서 초기 상태 그 고온 고밀도에서 쭉 지금 이렇게 팽창을 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우주에서는 어떤 파장대에서 우리 안테나를 이용하면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 날 것이다. 그걸 소리로 변환해서 어떤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쓴 논문이 있었는데, 잠시 누가 와가지고 잠시 선생님이 좀 수업을 끊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예상만 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관측할 수 있을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딱 그거에 맞는 방법이 이 펜지아스 윌슨이 가지고 있던 이 안테나로 확인을 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알고 한 건 아닙니다. 우연히. 그래서 펜지아스 윌슨이 가만히 있어봐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로 들리는 이 전파가 그럼 우주로부터 오는 건가? 그 천문학자들이 얘기했던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이 결과를 그 천문학자들한테 확인을 받았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이제 과학 천문학자들은 그런 또 기술적인 거는 잘 몰라서 어찌 보면은 이 그 참 절묘한 우연의 일치였던 거죠. 그래서 책에 이렇게 써져 있죠. 가모가 예측하였던 초고온 상태의 그 초기 우주에서 방출된 복사가 현재까지 냉각되어 형성된 복사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우주 전체에서 오는 빛이라고 한다. 어, 라고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걸로 이제 이 두 분은 그 노벨상을 수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도 노벨상을 받는 건요 무슨 의도를 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위대한 발견이기 때문에 뭐 그게 우연이든 뭐 우연이 아니든 그 이 지식이 이걸로 확인된 내용이 참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계속 논란이 여지가 있었던 대폭발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정리해주는 그런 이론 발견이어서 어, 노벨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 관측했던 그런 것을 이미지화한 것이고 그것이 세월을 이렇게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좀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걸 전천에 대해서 온 하늘에 대해서 다 그려보면은 우리 우주의 모습이 좀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는 이 그림이 그 뭐라고 됐습니까? 플랑크 망원경이 관측한 우리 우주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어,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더 보여줬는데 여기 보면은 TV에 화이트 노이즈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즘 디지털 TV에는 이 화이트 노이즈가 나오는 상태를 아예 그냥 까맣게 안 보이게 하는데 그 예전 TV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요즘 공중파 TV도 수신하면 이렇게 보이죠. 참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렇게 보이는 이 화이트 노이즈 화면 자체가 사실은 우주 배경 복사로부터 오는 전파가 브라운관의 TV 모니터에 이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TV 수신기는 다 그 펜지어스와 윌슨이 사용하던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던 그 안테나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 수신기가 받는 이 전파의 많은 부분이 우주 배경 복사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송국에서 오는 주파수가 없는 주파수가 아닌 대역에서 주파수에서 이렇게 우주를 보면 어느 곳을 향하면 거기는 다른 신호는 없고 우주 배경 복사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우주 배경 복사보다 어떤 파장이 빛이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그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런 화면을 보겠지만 그게 없는 채널에서는 이런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좀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우리가 이제 모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 항상 이제 그 과학은 그렇죠. 아주 큰 뭔가 발견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이 계단식의 성장을 합니다. 하고 나서 가만히 또 그 안목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면 약간 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몇 개 관찰이 돼요. 이것을 새로 나온 이론을 약간 수정을 해서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론이 더 정교해지는 것이고 새로 좀 확인된 것이 이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론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폭발 우주론 뭐 좋은데 대폭발 우주론에서 몇 가지 설명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지평선 문제라든지 뭐 자기 홀극 문제라든지 아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 내용인데 어,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뭐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대 우주론에 있어서 큰 두 개의 그 우주를 관찰해서 얻은 결과는 등방성과 균질성이란 겁니다. 등방성과 균질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등, 방향,
어떤 방향을 보더라도 우주는 비슷하다는 뜻이 등방성이에요. 그리고 균질성, 균질 어디를 우주 어디에도 뭐 물질의 분포는 대체로 비슷하다. 약간 밀하고 소하고 빽빽하고 덜 빽빽하고 한 데는 있지만은 그건 아주 좁게 봤을 때 그렇고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또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이제 좀 따지기 좋아하는 과학자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우주 이쪽 끝과 저쪽 끝 서로 다른 두 반대 끝도 그 두 군데서까지 그 물질의 밀도가 비슷하거나 균질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서로 멀리 있는 두 동네에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우주가 분포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느냐? 대폭발 우주론의 아주 그 상세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부분이 잘 설명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수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수정 보완된 대폭발 우주론 되어 있죠. 어떻게 수정했느냐? 대폭발은 대폭발인데 초창기에는 아주 급팽창을 했다. 급팽창. 어, 여기 이제 그 급팽창 우주론을 설명하려면 우주의 지평선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제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지평선 요 다음 페이지 아마 그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우주의 지평선은 이렇게 팽창합니다. 이렇게 우주의 지평선은 빛의 속력으로 쭉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빛의 속력으로 뭔가가 쭉 퍼져가는 거죠. 그게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빛의 속력으로 우주의 지평선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겠죠. 근데 초창기에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던 대폭발 우주로는 우주가 그냥 이 지평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팽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걸 조금 수정한 급팽창 이론에서는 그것은 아니고 요 파란 선 있죠, 파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 팽창을 했을 것이다. 즉 초창기에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좁은 간격에 오밀조밀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급히 팽창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밀조밀 모여 있던 그 시절에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어 가지고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우주의 균질성 있죠. 이미 다 섞여 있어 가지고 섞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퍼지면 우주 이쪽 끝이나 저쪽 끝에서 또 비슷한 밀도로 비슷한 균질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쌤 퍼뜩 드는 비유가 물에 뭐 설탕을 한 숟갈 넣는데 물과 설탕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 팽창을 시키면은 물에 설탕이 채 녹기 전에 그냥 팽창을 하다 보면은 설탕이 덜 녹인 부분의 물은 설탕이 없는 채로 쭉 갈 것이고 설탕이 이- 금방 이렇게 그 설탕을 부었던 그 부분은 설탕이 많아진 채로 이렇게 가서 이쪽 저쪽이 설탕의 농도가 매우 다르겠죠. 근데 걔가 이렇게 그 폭발하기 전에 이게 팽창을 하기 전에 서로 섞이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 그 이후에 그냥 급하게 팽창을 했다면은 어, 팽창하기 직전에 농도가 다 같았었기 때문에 이쪽 저쪽 팽창을 하더라도 어, 비슷한 밀도로 우주의 이쪽 저쪽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약간 좀 그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그 급팽창 이론을 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팽창 이론으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요 감호 선생님이 질문 뭐 궁금하네 이상하네 잘 설명이 안 되네 하는 게 이제 그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른 우주에서 뭐 이렇게 뭐가 비슷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구스 선생님이 그 처음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작아가지고 팽창하기 전에 작아지고 아이고 좀 비키고 작아지고 우주 내부에 빛과 물질이 충분히 섞여서 밀도까지 다 균질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이제 급히 팽창했기 때문에 그런 우주 이쪽 끝과 저쪽 끝이 비슷한 밀도 균질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속 팽창 우주 이 하나가 남았는데 가속 팽창 우주는 선생님이 지금 좀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는데, 가속 팽창 우주는 또 이제 대폭발 우주론으로 설명 안 되던 것을 급팽창 이론으로 조금 수정을 했고 좀 정교하게 했고, 또 하나 이제 관측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이고 잠시만요. 그것이 1A형 초신성, 이게 뭐 1A형이 아니고 뭐 1A형, 뭐 IA형이 아니고 1A형이라고 이런 겁니다. 이 초신성은 밝기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초신성이거든요. 이 초신성은 우주 어디에서 그 폭발하더라도 그 절대 밝기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초신성, 이 원A형 초신성을 발견했다. 근데 이 원A형 초신성이 억수 밝다. 그러면 그건 가까이 있는 거죠. 원A형 초신성이 그 터졌는데 억수로 어둡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밝기로 바로 거리를 알 수 있는 아주 그냥 거리 측정하기 아주 좋은 천체인데, 야를 가지고 그 야는 그 겉으로 보이는 밝기가 곧 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초신성의 무엇을 확인했냐면 그 적색 편이 우리로부터 후퇴해가는 속력을 동시에 이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란 겁니다. 적색 편이 값이 매우 큰 경우에 원의 초신성까지 거리가 예상보다 가깝게 나타나고, 적색 편이 값이 작은 경우에는, 적색 편이가 크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부터 빨리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적색 편이 값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천천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초신성까지 거리가 예상보다 멀게 나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먼 과거의 우주는 느리게 팽창하였고 천천히 팽창하였고, 최근에는 매우 우주가 빠르게 팽창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이 원A형 초신성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그러니까 후퇴 속도와 지금 거리를 동시에 확인을 했더니, 과거에는 천천히 팽창했고 현재는 빨리 팽창한다.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팽창하다가 지금은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속. 그래서 새로 이제 좀 정리된 것이, 우주는 초창기에는 급팽창도 했지만 현재는 또 가속 팽창되고 있다. 라는 이제 그 우주 모형으로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좀 우리 교과서가 너무 성의 없게 써져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구글 시트에는 요거를 좀 적도록 합시다. 대폭발 우주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이 나왔는지, 또 원A형 초신성의 어떤 관측 결과로부터 가속 팽창 우주를 얘기하게 됐는지 그 두 가지를 교과서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를 하면 그것으로 C반 화요일 5교시 출석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시 급팽창 우주론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결된 건지, 그리고 두 번째 거죠. 가속팽창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원A형 초신성을 관찰했더니 어떻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더라,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